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친 지금 전 세계의 국가에서 사재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인들의 무자비한 사재기에 전국적인 피해 사례가 속출하여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관영 매체의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히 전쟁터를 불방케 하는 상황이 전국의 마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제품들의 매대가 텅텅 빈 모습들이 보이며 수많은 중국인들이 서로 물건을 사겠다고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일부 중국 시민들은 베이징 시내 한복판의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밀치고 주먹 다짐을 하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부상자나 혼절하는 사람까지 속출하고 있어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식량 비축량 통계를 공개하고 관영 매체들도 앞다퉈 관련 보도를 전하는 등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불안 심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동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생존 물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보고 웃어대던 일본인들의 상황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도쿄 중심가의 슈퍼마켓은 중국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초토화되었습니다. 현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처럼 택배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생필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건데요. 최근 일본 아사히 신문 등은 유통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니 사재기를 줄여달라는 정부 방침을 인용하면서 현지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 싹쓸이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죠. 미국과 유럽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일제히 마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마트에서는 영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수백 미터에 달하는 줄이 형성됐고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영상에는 마트의 문이 열리자마자 카트를 끌고 쏜살같이 뛰어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등 곳곳에서 패닉 바잉이 이어지면서 진열대가 텅 비는 마트가 속출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 대형마트들은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해 패닉 바잉을 멈춰달라고 당부하기도 하고 각국 정부 또한 시민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선 그 나라의 시민의식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도발과 코로나 사태 때도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오히려 기부 행렬이 줄을 이었죠. 당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 한국의 마트만이 평화롭다라는 이야기가 퍼지자 한국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 또는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기부와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며 특유의 한국 문화를 보여줘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렇게 항상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된 시민의식을 보여준 한국의 마트에서 찍힌 마트가 텅텅 빈 충격적인 사진이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일본의 네티즌들은 착한 척 하더니 너네도 똑같다. 한국인들은 거짓말쟁이다. 라며 한국을 조롱하려고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마트가 왜 이렇게 비워져 있는지 이유가 공개되자 욕할 준비를 하던 중국과 일본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은 이랬는데요. 지난 24일 용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폐업을 앞둔 마트 사장님을 위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마트를 운영하던 부부의 아내가 몇 달 전 안말기 판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마트를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작성자는 사정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운을 뗀 뒤 남편분께서 생업으로 계속 운영하려 했지만 집에 혼자 남아있는 초등학생 4학년 자녀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커져 아이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무 계획 없이 폐업하신다고 한다. 라며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 남편분의 소원은 폐업 전까지 반품 불가 상품들을 비롯해 가게 내 물품들을 가능한 한 많이 파는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인터넷 게시판의 운영진은 작성자의 글을 공지로 띄웠고 이를 본 인터넷 게시판 회원들은 곧장 장을 보러 비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연이 처음 올라온 24일부터 25일 밤 10시까지 인터넷 게시판에는 비마트 쇼핑 인증샷 게시물이 약 60여 개가 올라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돈줄 내러 온 손님들 덕분에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 찍혀 인터넷에 퍼진 것인데요. 비마트 사장이자 남편은 이날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마트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경황이 없어서 전화 먼저 끊는다라며 짧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문화로 통용되는 돈줄 문화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문화로 유명한데요. 전북의 한 마트에서는 20여 분간 아무 말도 없이 소주와 번개탄을 사간 손님에게서 수상함을 느낀 사장이 경찰에 신고해 생명을 살린 일도 있었는데요. 사장은 마트를 나선 이 손님을 재빨리 쫓아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112에 소주 2병과 번개탄을 사간 손님이 있는데 느낌이 이상하다라며 신고했습니다. 여기서 참지 않는 한국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돈줄 내주러 가자며 마트 상호를 공유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손님에게 힘을 내라는 응원의 글을 올렸는데요. 예리한 판단력으로 한 생명을 구한 전주마트 주인과 이웃의 선행을 두고 보지 않고 동참하려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모습이죠. 재해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챙기는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천하의 일본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자 태세를 전환하고 한국에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라는 글까지 써가면서 한국의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한국인들의 모습은 한 미국 변호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미국 뉴욕 중심지 타임스퀘어에서는 한국의 기업이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5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은 한국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자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한국도 원래는 중국 문화재, 포장할 수 없는 이유, 역사를 모르는 나라는 이러니 구제불능이다. 눈을 떼지 말고 제대로 배워라. 자기 나라의 역사를 직시해라. 라는 등의 비난을 엄청나게 쏟아내던 중국인들에게 미국 변호사는 강남 한복판의 인터뷰 영상을 송출하여 반박했는데요. 법률 시스템은 그들의 신원을 밝혀내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들을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국에 대한 모욕을 서슴지 않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 대형 로펌의 변호사 데이비드 리는 이렇게 한국을 향해 말로 할 수 없는 비난을 보내는 중국과 일본을 보고 분노를 느껴 선뜻 한국의 국제소송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소송 담당 경력이 상당한 그가 한국을 위해 나선 모습에 한국을 욕하던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은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데이비드 리는 20년 가까이 뉴욕에서 브랜드 오너들의 권리를 소송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들이 종종 익명을 악용하여 거짓되고 근거 없는 공격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지켜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은 데이비드 린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기업을 찾아서 돈줄을 내주자 라고 들고 일어나 대체 무슨 기업인지 수소문 했는데요. 그렇게 데이비드 린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강남 한복판에 송출시킨 기업은 한국의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복이 우리나라 것이라는 광고를 송출하며 국내외로 집중 조명되어 최고의 기업이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욕설과 비난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해 라카이 코리아는 국제소송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며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자 한국인들은 라카이 코리아를 애국기업이라고 부르며 SNS상에서 애국기업 돈줄 인증 등의 글이 줄을 잇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한국인들은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보니 그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라카이 코리아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기업을 위해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라고 문의를 넣었는데요. 미국에서 걱정 없이 일하고 있던 데이비드 린도 이를 지켜보고 한국인들의 단합력에 큰 감동을 받아 힘을 보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데이비드 린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언론들은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 상황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해외의 많은 언론에서 라카이 코리아와 데이비드 린 변호사의 인터뷰가 사이트에 올라가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한 듯 기사들을 줄줄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 때일수록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이번 국제소송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 전광판 광고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라카이 코리아를 응원하기 위해 익명의 편지, 메일, SNS 메시지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라카이 코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훈훈한 풍경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해외 언론 등을 포함해 수많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국인들의 힘은 진실 앞에 당당한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라카이 코리아와 같은 애국 기업이 늘어나길 바라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세계에 보여주는 문화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